박근혜 대통령이 이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언급한 이후에 검찰이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지금의 법 제도 아래서는 검찰이 국정원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죠. 참여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법제관을 지냈고요. 지금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맡고 있습니다. 이석범 변호사 연결해보죠.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원 법제관을 지내셨다는데 법제관이라는 게 어떤 직책이에요? 네. 국가정보원도 하나의 국가기관이거든요. 예. 통상 이제 국가기관, 정부 각 부처에 보면 이제 법률 사무를 담당하는 법무 담당관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국가정보원 내에서의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률 사무에 종사했던 법제관으로서 그런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소속 직원이셨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법무 담당관으로. 네네. 몇 년 정도 그러면? 제가 93년부터 10년 동안 변호사를 하다가 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 법제관 공모한다는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경에 이제 법제관으로 입사를 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 1년 반 정도 통산 한 7년 가까이 법제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오래 계셨군요. 네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정원이 수사 대상이 된 거고. 네. 그럼 국정원의 이 법제관은 그 검찰의 수사가 오는 것을 중간에서 이렇게 법률적으로 좀 자문하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도 해야 되는 거군요. 또 엄밀하게는 그 법제관은 이제 원내의 그런 거고 대외적인 그런 이런 검찰과의 관계에서는 그 원장의 그 법률 보좌관이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법률 보좌관이라는 직제가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제관보다는 원장의 법률 보좌관이 검찰과의 어떤 협조, 조율 이런 걸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법률 보좌관은 그럼 현직 검사가 파견 근무하는 겁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국정원 수사할 때는 어떤 법 조항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또 그중에 기본적으로 수사니까요. 수사와 관련된 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형사소송법이 있죠. 그렇죠. 형사소송법이 이번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제 그 압수수색, 또 필요하다면은 이제 직원에 대한 구속 수사, 그렇죠.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특이할 만한 것은 이제 국가정보원은 그 국가정보원 특성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직원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비밀 엄수 조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사와 비밀 엄수와에 관련된 적용되는 법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밀 엄수. 수사를 하려면 기밀을 알아야 되는데 국정원 직원은 기밀을 말하면 안 되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원래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무상 비밀과 압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해당 공무소 이런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이죠. 그 직원들이 직무상 비밀과 관련돼서 이제 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소속 기관의 장애에 승낙을 받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군사상 비밀과 관련된 이런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직원법에 보면은 이제 거기 보면 퇴사 한 이후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게 돼 있죠. 그렇지만 무한정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수사라는 것은 범죄 사실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무리 정보기관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또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해야 되고요. 또 국가정보원 직원법에 따르더라도 허가를 이제 원장의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 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허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정원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겠다. 예를 들면 구속하겠다. 아니 일단 소환하겠다. 그럴 때마다 국정원장이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대부분 허가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제 2003년도에 이제 전면 개정이 돼서 예. 이제 지나친 국가정보원의 어떤 뭐 특성을 강조하는 그리고 그 법률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그런 우려를 예. 이제 개정을 하게 된 것이죠. 지난번에 왜 그 정치 개입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네네. 윤석열 전 지청장이 국정원 직원들 체포했다가 바로 돌려보냈잖아요. 네네. 그때는 그럼 원장의 그런 허가를 얻지 않고 체포했던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또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의 직원에 대한 수사, 요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정보 특성을 감안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이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네, 통보. 예. 근데 그때 사안은 이제 그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게 체포냐 구속이냐. 예. 그 체포가 구속에 포함되냐 이런 법률적 쟁점이 됐었는데 예. 당시 이제 윤석열 지청장은 이거 체포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정원 측에서는 구속에 인신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구속되는 게 아니냐 다툼이 있었죠. 예, 결국은 이제 당시에는 이제 그 국정원이 워낙 세게 검찰을 압박하다가 보니까 이제 바로 막 최고 수뇌부를 통해 가지고 석방을 해라. 이런 아마 약간 법률 외적인 절차로 해결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어쨌든 2003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뭐 국가의 이익을 뭐 중대하게 해치거나 뭐 외교상 뭐 이런 것이 아니면은 다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네. 그러나 국정원장이 이거는 국가의 이익을 중대하게 해친다라고 주장하면서 거부할 권리는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검찰은 수사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법의 적용 일반 원칙에 그런 법률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렇게 상당성, 비례성, 그 뭐 형평성 이런 아주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누가 보기에도 지금 위조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나서 이제 범죄로 전환돼가 수사로 진행되는 데 있어가지고 국가정보원 측에서 그 조항을 근거로 마냥 수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법의 일반 원칙에도 맞지 않고요. 특히 국민의 일반 법감정, 여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법률상은 국정원장이 거부를 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철회하도록 강제하거나 할 방법은 없다 이거죠. 현행법상은. 현행법상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판단에는 이제 권리의 남용 이런 부분이 이제 정면이 되기 때문에 권리 남용은 뭐 그 법률상으로도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남용했으니까 그거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바로 구속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그 압수수색을 하긴 하는데요. 국정원의 경우는 국정원의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제가 아마 제가 그 보도를 보면서 아니 안내받아서 하는 압수수색이 무슨 수색인가? 그렇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정원 내 청사 시설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게 이제 군사 보호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국정원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본질적이고 쟁점이 되는 것은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되다시피 예를 들면은 국정원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내려서만 압수를 했다라든지 실질적으로 중요한 그게 보고서가 저장돼 있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 접근했는지 여부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거죠. 그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영장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팀 이런 식으로 적시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가면은 검찰이 마음대로 그걸 다 뒤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권한이기도 하죠. 그런데 국정원이 다 뒤지도록 허락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정확히 안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제가 현장을 보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거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국정원이 버티면서 그거는 접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검찰이 강제로 못 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거부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렇게 한다라면은 굉장히 문제죠. 예를 들면은 지금 대통령께서도
검찰에다가는 철저하게 조사를 지시했고 국정원에다가는 검찰이 수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국정원 또 발표문에도 따르면 적극 협조하겠고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굉장히 문제죠.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제2조에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이 지시와 감독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직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이제 설치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국정원에서 고의적으로는 아니면 의도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았다라 하는 것은 이거는 정면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반하는 위법 행위죠. 네네. 하지만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나저나 지금 쭉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게 이게 검찰이 아니라 만약 특검이 수용돼서 특검이 수사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반적인 형사 절차, 아까 말한 형사소송법 공무서의 그런 부분은 비단 국가정보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데 저는 그래서 한시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민주당과 서기위원실 그다음에 새정치연합에서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의 특별검사법안을 입법 청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법이나 혹시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대해 정당히 접근하고 제출을 거부할 수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배제하는 부칙 조항을 두면은 법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칙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두는 경우에 법의 실효성을 저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칙 조항을 넣지 않게 되면 기존의 국정원 직원법 등등에 다 적용을 받으니까 똑같이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로군요. 근데 아마 저항을 하더라도 그거는 스스로 국민의 어떤 여론으로부터 알겠습니다. 그건 결과를 자초하겠죠. 국회에서 만약 특검법이 논의가 된다면 이 대목 좀 유의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석범 변호사였습니다.